시행규칙 제4조 직장예비군의 편성이거든요. 요것도 이 조항도 가로형으로 이번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1항 0 제5조 5항에 따라 분대급입니다. 가로로 나왔었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도 가로형으로 나왔어요. 77회 때 또 소대급으로 해가지고 오답 유도를 했고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분대급 이상의 직장예비군을 편성하는 직장회장은 1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예비군 부대 지휘관의 임명 대상 자격자입니다. 임명 대상자가 아니고요. 임명 대상 자격자까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예. 를 보유하고 그 다음에 무기고 또는 탄약고 등의 시설과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자료 및 피복과 그 밖의 장비를 보유해야 됩니다. 요즘에 이제 가로형 문제가 많이 출제되거든요. 가로형 문제가 이번 시험에도 한 43%, 한 45%가 가로형으로 나왔거든요. 가로형을 또 이렇게, 물론 과거에 출제된 거에서 내는 것들도 있겠지만, 다른 데서 또 이렇게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뭐, 보조자료라든지 피복, 뭐, 장비, 이런 것들도 뭐 숙지라기보다는 유심히 이렇게 또 문제풀이를 하시든지 하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여하튼, 1항은 그렇게 돼 있고, 이번 시험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대급, 요게 가로로 해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2항, 0 제5조 6항 1호에 따라, 자, 다시 2항 요거 읽기 전에 앞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앞페이지. 앞페이지 넘어가시는데, 이게 지금 시행규칙 제4조입니다. 우리가 통상 이게 보면은, 통상이라 말을 자꾸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국방부령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국방부령에 하면 시행규칙에다가 풀어놨어요. 시행령 이러면은 뭐죠? 대통령령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물론 대통령령이 시행령이다. 이게 시험을 떠나서 우리 상식선에서 봤을 때 대통령령은 시행령이다. 이렇게 또 보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방합니다. 네, 그렇게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다. 이거는 맞아요. 근데 대통령령은 시행령이다. 이것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령에는 시행령도 있고 뭔가 다른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출제되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대통령령은 시행령으로 풀고요. 그 다음에 국방부령이라고 이렇게 본문장이나 시행령 문장에서 국방부령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이거는 시행규칙에 풀어놨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이 공부에 있어서 크게 뭐 제한은 없습니다. 자, 그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 자, 앞 페이지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앞 강의 시간 때에 말씀드렸던 거 요거 6항 판서 좀 지우고 보겠습니다. 6항입니다. 6항 5항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원수에 의한 편성 제대 규모를 따지는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 1호부터 4호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거 이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장예비군을 통합해가지고 편성 또는 운영할 수 있다고 기술이 되어 있죠. 근데 이 단소조항입니다. 다만 1호 및 요거 얘기하는 거고요. 1호 그 다음에 4호 밑에 요거 의 경우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다음 각호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장예비군을 통합해가지고 편성 또는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 중에서 1호의 경우와 4호의 경우에는 통합해가지고 편성 또는 운영할 경우 그럴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뭐라 해야 된다? 편성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국방부령이 다음 페이지 요겁니다.
시행규칙 2항의 내용입니다. 요렇게 국방부, 여기에 나와 있는 2항, 즉 2항의 국방부령에 따라서 편성해야 된다. 이 의미입니다. 자, 2항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1호하고 4호. 거기 나오죠? 자, 연기가 되죠? 자, 제5조 6항 1호에 따라 같은 산업단지, 가로,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및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정하는 중요산업시설을 말합니다. 이와 같습니다. 여하튼 같은 산업단지의 예비군 자원을 단일 직장 예비군으로 통합하여 편성, 하나의 직장 예비군 부대를 만든다는 그 뜻이죠. 편성할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자의 책임하에 편성하며 이게 국방부령으로에 따라서 편성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왜 웃으세요? 너무 규칙에 해당되는 게 딱 몇지 않네요. 예. 단순한 거예요. 예. 단순한 거예요. 결국 이거예요. 이게 국방부령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왔죠. 4호. 4호도 편성할 경우에 국방부령에 따라서 편성해야 한다고 앞에 단서조항에 기도를 했잖아요. 그게 요겁니다. 0제5조 6항 4호에 따라 지역 예비군을 직장 예비군에 편입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직장장이 관할 지방면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아까 전에 국방부령에 따라 편성해야 한다는 게 요겁니다. 요거. 됐죠?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좀 지우고 74회하고 75회 때 출제가 어떻게 됐었냐면은 요 앞에 거는 다 날려버리고 여기 꺽쇠 부분 0.5조 6항 4호에 따라 이렇게 부분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 여기 써있다시피 73회 때 관할 지방면무청장 승인을 수행군 부대장 승인으로 이렇게 바꿔서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3항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주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어. 수행군 부대장은 지방면무청장 아닙니다. 수행군 부대장은 2개 이상, 2개 이상의 직장 예비군 부대를 0.5조 6항 2호 및 3호에 따라서 통합하여 뭐라고 되어 있죠?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장 예비군 지휘관 중에서 선발한 통합 지휘관을 둘 수 있습니다. 자, 편성이 아닙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2호 및 3호를 한번 볼게요. 2호가 아까 전에 간단하게 말해서 넘어가서 볼게요. 2호가 뭐냐면은 같은 건물이나 아까 제가 그 스타트업 기업 뭐 이런 거 예를 들었잖아요. 같은 건물이나 구 내에 예비군 자원을 단일 직장 예비군으로 통합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거는 편성이에요. 하나의 예비군 부대를 편성했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3호는 뭐죠? 제가 아까 전에 현대그룹 울산 뭐 얘기하면서 현대자동차, 뭐 현대중공업 그거 얘기했잖아요. 그럴 때는 요거는 운영입니다. 왜냐면은 아까 울산광역시 예를 들어서 울산 안에 같은 계열, 그냥 현대를 제가 예를 들었죠. 현대자동차도 있고 뭐 현대중공업도 있고 현대제철 뭐 이런 것도 있고 여기에 각 회사별로 편성되어 있는 직장 예비군 부대를 통합해 갖고 하나의 단일 예비군 부대를 편성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그냥 같은 구역에 있으니 임무 수행하는 어떤 효율성을 보고 수행군 부대장이 요거는 통합해갖고 운영할 필요가 있어. 그래가지고 각 지금 찢어져 있는 어떤 부대를 통합해갖고 운영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럴 경우
2호와 3호 구별되시죠? 예, 2호 및 3호. 이러한 경우에 대한 부대를 편성하는 게 아니고 운영하는 겁니다. 예. 통합해가지고 하나의 부대를 만드는 게 아니고 있는 그 단위 그 직장 예비군 부대를 그냥 통합해갖고 운영한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 각 직장별로 예비군 부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비군 지휘관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을 잠정적으로 그냥 야, 네가 통합해서 운영을 하니까 너가 통합 지휘관의 임무 수행을 겸직으로 해라.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 통합 지휘관을 둘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 그 얘기입니다. 그게 편성이 아니에요. 이게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편성이 아니고 운영입니다. 운영. 저기서는 운영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저기 앞에 제 6항의 제2호 자체에서는 편성, 앞에서는 법령에서는 편성인 것이 않습니다. 자, 법에서는. 3호는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예. 근데 2호가 헷갈려 하시거든요. 자, 앞 페이지 한번 다시. 자, 천천히. 같은 건물이나 군의 예비군 자원을 단일 직장 예비군으로 통합하여 이제 요거는 하나의 그 통합되어 있는 어떤 하나의 단일 예비군 부대를 편성한 겁니다. 할 경우에 단일 직장 예비군으로 통합해갖고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통합해서 편성할 수 있고 그러한 부대들을 또 구역 단위로 운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편성을 해서. 예. 그게 또 통합해갖고 만든 단일 직장 예비군으로 통합해 편성을 해놓은 거를 구역 단위로 또 운영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2호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됐죠? 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운영이라고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왜? 통합지휘관은요, 내가 원래 소속되어 있는 그 직장의 예비군 지휘관이라는 그 직책을 갖고 겸직으로 통합지휘관의 임무도 겸해서 수행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사망에서 얘기하는 통합하여 편성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건. 틀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편성은 아까 전에도 그 제일 서두에 예비군 첫 강의 때 설치 조직 편성 동원할 때 동원 그 설명드릴 때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요. 부대를 껍데기를 설치를 하면은 거기에 예비군의 인원이 들어가고 또 장비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필요한 물자도 다 하려고 부대를 하는 게 아예 만드는 거죠. 임무 수행이 가능한 어떤 부대를 딱 만드는 게 그 편성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거든요. 이 법에서는. 근데 운영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걸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이 강의 내용을 가지고 상황용으로 복잡하게 내지는 않습니다. 지금 트렌드로 봐서는 더더군다나. 근데 이런 거는 가로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은 편성으로 바꿔치기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운영과 편성의 의미를 잘 내가 구별해가지고 정립해가지고 딱 알고 있으면은 안 틀리겠죠.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여기는 편성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운영이 맞는 겁니다. 됐죠?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사항 보겠습니다. 이것도 주어 조심하셔야 돼요. 수임군 무대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나와요. 여기 보면 70회, 72회, 73, 74, 75. 그 다음에, 네,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주어 조심하셔야 되고,
수행군부대장은 영 제5조 5항에 따라 소대급, 요게 이번에 가로로 나왔던, 가로였나? 아니, 가로가 아니고, 하여튼 출제가 됐었어요. 이번에 시험에. 예. 자, 소대급 또는 분대급입니다. 중대급, 소대급 아니에요. 소대급 또는 분대급. 충분히 이거 가로로도 나올 수 있고, 72회처럼 바꿔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소대급 또는 분대급 직장예비군으로 편성된 부대가 운영 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직장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수행군 부대장 아니죠? 지방병무청장에게 해당 부대의 해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행군 부대장으로부터 해체 요구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요거 네,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직장의 장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해체하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자, 수행군 부대장이 직장 장에게 바로 다이렉트로 해체를 요구할 수가 없어요. 네. 그거는 군이 일반 민간 직장을 통제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요즘 시대에 그게 안 되잖아요. 무슨 군사 독재 그런 것도 아니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행군 부대장이 이러한 운영 실적이 부족한 경우에는 누구에게? 그 관할하고 있는 지방병무청장한테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 해체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요구를 하는 거고, 그러면은 그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해당 직장장에게 해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거죠. 됐죠? 자, 5항도 잘 보셔야 돼요. 5항도. 5항이 이번에 시험 나왔던 문장이거든요.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사항, 즉 소대급, 분대급 직장예비군의 부대가 운영 실적이 부진한 경우 이게 해체하도록 조치하는 그 조항에 따라 직장예비군을 해체한 직장장은 해체하도록 조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사항에 따라서 직장예비군을 해체한 직장장은 해체한 날부터 며칠이네? 3일 이내입니다. 날짜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이 바꾸치기 합니다. 3일 이내에. 이번에는 이게 가로로 나왔었어요. 3일.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직장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해체한 날부터 몇 년? 1년. 이거 1년이 또 이번에 가로로 나왔었어요. 참고하시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은 그 직장의 직장예비군을 다시 편성할 수 없습니다. 있다 없다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예전 문제에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편성할 수 없습니다. 1년이 지나야지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자, 이제 잘 보세요. 어떤 부대라고 그랬죠? 맞죠? 소대급, 부대급. 그 다음에 실적이 부진한 경우, 여하튼 소대급, 분대급 부대에 대해서 논하는 겁니다. 네, 맞죠? 근데 이거를 잘못 이제 해석을 해서 우리 조직훈련, 물론 과목과 과목을 연계시키면 안 됩니다. 공부하실 때는 다른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해야지 안 헷갈립니다. 이거는 이제 강의 목적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훈령에 보면은 소대급, 분대급 말고 그냥 모든 예비군 부대가 이 법조항을 근거로 해갖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은 다시 편성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는 거예요. 잘못 해석을 한 거죠. 이 사항에 따라를 안 본 것 같아요. 네, 사항을 안 보고 그냥 단순하게 이 5항의 내용만 갖고 보니까 여기에는 소대급, 분대급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못 해석이 돼서 조직훈련에다가 모든 예비군 부대가 마치 요걸 따르고 그 다음에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해체할 수, 다시 편성할 수 없다라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헷갈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그래서 이 예비전력관리 업무 담당자 이 시험, 선발 시험에는 과목을 매치를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헷갈릴 수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연계가 되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간혹 가다 보면 연계가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막 여기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저기는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게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탁 연계가 안 되는 것들이 있더라. 그게 헷갈리더라. 그렇게, 이게 사람이 만든 법이라는 게 이게 사람이 다 기술하고 만든 거다 보니까 그렇게 좀 연계가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여하튼 뭐 출제위원회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출제하는 부서 제대가 결국엔 갑이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따로 봐야 됩니다. 따로. 예. 그리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 법조항이라는 것들이 예비군 시험 공부하는 어떤 교과서가 아니잖아요. 예. 업무에 실무에 적용하려는 어떤 법이지 시험을 위해서 만든 그런 문장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예. 여하튼 그런 의미인데 이게 잘못 해석이 돼서 그렇게 또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배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 시험에는 요 3일하고 1년 요게 가로로 나왔었습니다. 자, 됐죠? 자, 시행령 제5조는 아까 앞 시간에 설명드렸던 거 그냥 되풀이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부분 발췌를 해놓은 거는 어선단 예비군 3박 예비군 편성 요걸 설명하다 보니까 요걸 이제 끄집어낸 겁니다. 여하튼 시행규칙 제6조 3박에 대한 예비군의 편성입니다. 이게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이번 시험에는 안 나왔는데 이 단골 출제되는 조항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무를 따졌을 때 우리가 예비군 동대장 가가지고 예비군 지휘관 가가지고 3박 예비군에 대해서 뭐 많이 접하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도 시험이 잘 나와요. 왜? 시험 내기가 좋거든. 딱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1항 계속 나옵니다. 어선단을 이루어 출어하는 경우에는 그 출어기간 중 승선한 예비군 대원 승무원 아닙니다. 예비군 대원을 통합해서 어선단 예비군을 편성 및 운영할 수 있습니다. 어민 예비군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 어민 예비군 아닙니다. 어민 예비군은 아까 수협, 수사능 협동조합, 그거 얘기한 거고, 이건 다른 거예요. 자, 2항 연해를 항해하는 여객선, 화물선 또는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이게 또 해군 참모총장, 해수부 장관, 가로로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거든요. 주의하셔야 되고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선박, 가로 이하 선박이라고 합니다. 시험에 그렇게 나온 적은 없지만, 자,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선박을 그냥 선박이라고 표현해도 맞다고 봐야 되죠. 여기서는. 근데 그렇게 출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의 경우에는 그 항해 중 여기는 예비군 대원이 아니고 승무원입니다. 승무원으로 선박 예비군을 편성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 1항하고 2항 봤을 때 이 비교가 되죠. 시험 내기 좋잖아요. 헷갈리게. 어떻게? 출어기간하고 항해 중 예비군 대원하고 승무원 어선단 예비군하고 선박 예비군 이렇게 바꿔치기 하기 딱 좋잖아요. 그래서 시험 자주 출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박 예비군 나오면 승무원이라고 하고요. 어선단 예비군 하면 예비군 대원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어기간 중 항해 중 이런 식으로 구별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항 1항 또는 2항에 따라 어선단 예비군 또는 선박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이 기항하였을 때에는 저기 원래 소속되어 있는 지역 예비군 또는 직장 예비군에 복귀합니다. 그 다음에 사항도 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어선단 예비군 또는 선박 예비군은 이거 A라고 표현할게요. 그냥 한번 그룹을 만들어 볼게요. 어선단 예비군 또는 선박 예비군은 그 예비군 간에 식별을 쉽게 하기 위하여 표지 및 신호를 미리 약정하고 고기잡이 A그룹에 들어갈 수 있겠죠. 또는 항해 중 B그룹이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항해 중 어선단장 이나 지정된 지휘자의 지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지휘 감독 아닙니다. 지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AB 이렇게 그룹화를, 한 문장에 이렇게 그룹화를 시켰거든요. 자, 이렇게 보셔도 돼요. 어선단 예비군은 그 예비군 간의 식별을 쉽게 하기 위하여 표지 및 신호를 미리 약정하고 고기잡이 중 어선단장의 지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도, 예, 맞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맞죠? 네. B 한번 볼까요? 선박 예비군은 뭐 식별하고 약정하고 항해 중 지정된 지휘자의 지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묶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 시험 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딱 이걸 분해해가지고 그렇게 출제는 안 되는데 가로형으로 많이 나오죠. 가로형.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게 이 사항 같은 경우에 시험에 잘 나옵니다. 네, 그래서 구별해서 공부를 좀 하시고, 구분해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요 가로놓기 이런 것들도 연결형으로 많이 나오겠죠. 이런 것들 참고해가지고 숙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주의해야 돼요. 예비군간이지, 뭐 다른 거 뭐 선박간, 뭐 부대간, 뭐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그 예비군간의 식별을 쉽게 하기 위한.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시행령 제5조 이것도 아까 전에 다 언급한 거거든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만 짚고 넘어갈게요. 복습 차원에서. 파랑은 국방부령. 연차별로 구분 편성하는 건 국방부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 아까 설명드린 대로 뭘로 풀어지겠다? 시행규칙에 나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구항은 뭐 아까 대지통. 쉽게 지휘통수로 대지통 맞죠? 그 다음에 예비군 대원의 관리 운영 대관령 네. 전념할 수 있도록 예비군 무대 정책 네. 적정한 직급 적정한 나오면 직급 직책 나오면 적절한 그래서 정책 이렇게 코드를 활용하면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시행규칙 제3조 예비군 편성 기준입니다. 아까 국방부령으로 연차 구분하는 거 나왔죠? 그래서 시행규칙이죠. 제3조 예비군 편성 기준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하튼 첫 시간 말씀드렸지만 예비군법은 안 나오는 문장이 거의 없습니다. 다 나왔다고 봐야 됩니다. 1항 영 제5조 제8항에 따른 예비군 연차별 편성은 다음 각호 기준에 따릅니다. 자 1호 법 제3조 1항 1호에 따른 예비역 장준부 장교, 중사관 및 부사관, 가로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여기에서는 포함하는 게 아니고 제외합니다. 자, 이것도 제가 한 가지 얘기를 그냥 듣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지 이게 또 고민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저기 사관학교 우리 그 생도 과정에 있는 이 생도 과정에 있는데 생도 과정에 있다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 의해서 이제 장교로 임관이 안 되고 뭐 병으로 간다든지 부사관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 케이스다 생각하면 돼요. 자기가 원해서 가는 건 아니잖아. 맞죠?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문의는 부사관의 계급을 달고 문의는 부사관이지만 병사처럼 의무 복무하는 병력 의무에 따라서 복무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럼 걔네들은 장준부라고 예비역 장준부에 속하진다고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외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네, 그런 친구들은 여기 예비역 장준 부사관은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명된 부사관 제외 군복무를 마친 날이 속하는 해를 뭐라고 되어 있죠? 해당 연도차로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6년도에 전역을 다시 2025년도 작년에 전역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작년에는 25년도에 만약에 6월 10일에 이제 군복무를 끝냈다. 마쳤다. 그러면은 무슨 1년차? 아닙니다. 네, 해당 연도차라고 합니다. 해당 연도차. 여기 써 있다시피. 그 마친 날 속하는 해. 해당 연도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용어로 0년차 이런다. 0년차. 안 헷갈리게 하려고.
해당 연도차로 하고 그 다음에를 1년차로 해서 순차적으로 연차를 구분해서 편성합니다. 연차를 구분해서 편성합니다. 자, 예비역 장준 부사관입니다. 자, 다만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예비역인 장교 및 부사관은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연차별 편성 기준에 따라서 편성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군복무를 마친 날에 속한 해를 영연차로 해서 1년차부터 이렇게 하기가 요거는 애매하거든. 그래서 요거는 별도로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연차별 편성 기준에 따라서 편성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또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예비역인 장교 및 부사관, 이 과연 누굴까? 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이게 승성근무 예비역 아닙니다. 승성근무 예비역인 장교 부사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없어졌는데 예전에 교육대학교 교대 이런 데 가면은 RNTC라고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도 있었거든요. RNTC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 그 학군 후보 ROTC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른데 ROTC는 학교 재학 중이면서 방학 때 이제 훈련 받고 그 다음에 졸업할 때 이제 장교로 소위로 임관해서 현역 복무를 하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뭐냐면은 학교 생활할 때 방학 기간이라든지 어떤 일정 기간에 군사 훈련을 받는 거는 똑같아요. 근데 장교로 가는 게 아니고 바로 학교 선생으로 그냥 옛날에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학교 선생님 부족할 때. 예. 그러니까 너는 1년에 학교 생활하면서 학생하면서 기본 군사 훈련을 받아. 그리고 끝나면은 너는 학교 선생님으로 가서 선생님 그 역할을 좀 해.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지금은 없어졌어요. 근데 법문장에서 아직 안 사라진 거예요. 이걸 승성근무 예비역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닙니다. 예, 그 옛날에 어떤 그런 제도가 있었다. 아, 그런 애들 얘기하는 거. 얘네들은 학생 시절에 일정 기간, 뭐 방학 때 가서 받겠죠. 군사훈련. 그러고 이제 군복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군복무를 안 하는데. 군복무를 마친 날이 없잖아요. 이 기준을 해당 연도 차로 하고 1년차, 2년차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국방부 장관이 정한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됐죠? 승선 아닙니다, 이건.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이해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2호,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우리 1호에서 언급됐었죠. 제외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붙인 거예요. 2호에다 갖다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법 제3조 1항 2호에 따른 예비역병. 그 기간에 아까 날랄팔. 그거 얘기하는 거죠. 같은 항 3호에 따른 보충역 병. 예, 날랄팔. 아까 전에 군복무를 마친 날에 다음 날부터 따져가지고 8년이 되는 해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애들. 맞죠? 그 친구들은 군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날이 속하는 해를 마찬가지로 해당 연도차로 보는 겁니다. 즉, 무슨 통상용어로 영연차라 그랬죠? 하고 그 다음 해를 1년차로 하여 순차적으로 연차를 구분해서 뭐라고 돼 있죠? 8년차입니다. 8년차. 1호하고 다르죠? 1호는 연차를 구분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비역 장준 부사관은 그 계급별 연령 정년이 된 고해까지 계속 예비군에 편성할 수 있어요. 8년차가 아닙니다. 예비역 병 출신하고 보충역 병 출신은 아까 8년차까지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8년차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 8년차까지 편성합니다. 75회 때 그냥 6년차 쉽게 나오죠. 예, 6년차로 아닙니다. 8년차 참고하시면 되겠고 3호 제2조 1항에 따라 지원에 의하여 예비군에 편입된 사람, 지원 예비군 얘기하는 거죠. 과 같은 조 3항에 따라 예비군 복무를 연장한 사람. 지원 예비군 연장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결국에 지원 예비군들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예.
그 친구들도 여기서 말하는 연차 적용하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도 별도로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연차별 편성 기준에 따라서 편성하는 겁니다. 맞죠? 국방부 장관이 병무청장으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4호 영제 4조 1항 및 2항에 따라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으로서 법 제3조 1항 2호 또는 3호 2호 예비역병 또는 3호 보충역병에 따른 기간이 지난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 예. 아까 그 비특별 대령에 해당돼가지고 편성된. 맞죠? 조직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조직된 그런 기간이 지난 예비역 병 또는 보충역 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친구들도 애매하잖아요, 이거 따지기가. 그러니까 너도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연차별 편성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하는 겁니다. 됐죠? 예. 자, 그러니까 이것도 뭐 누구는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편성하고 어떤 친구들은 뭐 연차 또는 8년차 편성 이거 막 그냥 막연하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헷갈려요. 안 돼요. 자, 그냥 상식적으로 얘는 군복무를 마친 날이 뚜렷해. 그래서 해당 연도차 딱 따질 수 있고 1년차부터 8년차까지 8년차까지 하는 거는 기간에 있는 예비역병, 보충역병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예비역 장준부사관은 계급별 연령정년까지 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연차라고 편성되어 있는 거야. 연차까지 그냥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애매모호한 것들, 지금 말씀드렸던 거 군복무를 아예 하지 않았거나 애매하잖아요. 기간이 지나고 뭐 이런 거 좀 애매한 것들은 다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연차별 편성 기준에 따라서 편성한다고 이런 어떤 정리를 해놓고 숙지하시면 안 헷갈립니다. 됐죠?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항. 법 제3조의 이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지역예비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수행군 부대장과 협의를 거쳐서 그냥 편성하고, 자, 뒤에 거는 또 직장예비군 편성하는 것 같습니다. 직장예비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수행군 부대장과 협의해서 작성 및 통보하는 예비군 편성 계획에 따라서 편성해야 됩니다. 이것도 구별하셔야 되겠죠? 예. 지역예비군과 직장예비군 구분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은 협의를 거쳐서 그냥, 예. 지병장이 편성을 하는데, 수행부대장과 협의 거쳐서 그냥 편성하는 거고, 직장 같은 경우, 직장예비군은 미리 사전에 예비군 편성 계획이라고 이걸 따라서 편성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예비군 편성 계획이라는 거는 만들어질 때 지병장이 수행부대장과 협의를 거쳐가지고 작성 통보하는 계획이라는 겁니다. 여하튼 이 편성 계획에 따라서 편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 차이예요. 네. 자, 그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가겠습니다. 시행규칙 제5조 직장예비군의 편성 승인입니다. 자, 1항 법 제3조의 이에 따라 직장회장이 직장예비군을 편성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직장예비군 편성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서 직장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수행부대장 아닙니다.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1호 별지 서식에 직장예비군 편성 요건 충족 현황서 두부. 그 다음에 별지 4호 서식에 편성 대상자 연명부입니다. 예. 아직 편성되기 전이잖아요. 편성을 하려고 신청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편성할 수 있는 그 대상자의 연명부를 얘기하는 거죠. 편성 명부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죠. 맞죠? 편성 대상자 연명부 두부입니다. 자, 요거 잘 보셔야 되고 2항 또 주어 가로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방병무청장은 1항에 따라 직장예비군 편성 승인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날짜 없어요. 지체 없이 누구에게? 관할 수행군 부대장에게 별지 서식의 직장예비군 편성에 대한 의견 요청서를 보내고 그걸 받은 관할 수행군 부대장은 의견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며칠? 10일입니다. 날짜 기억하셔야 됩니다. 10일 이내에 직장예비군에 편성
요건. 타당성 아닙니다. 편성 요건을 검토하여 별지서식의 직장예비군 편성에 대한 의견 회신서를 작성을 해서 직장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야 됩니다. 됐죠? 네. 이거 다 가로로 나왔었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사망. 자, 그러면 지방병무청장은 또 주어가 충분히 가로로 나올 수도 있겠죠. 주어 조심하셔야 되고, 이항에 따라서 관할 수행후 부대장으로부터 의견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의견 회신서를 받은 거죠. 받은 날부터 동일하게 며칠이네? 10일. 기억하셔야 되고, 날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내에 그 의견을 고려해서 직장 예비군의 편성,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해당 직장장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됩니다. 자, 편성 요건, 편성 타당성 바꿔서 나올 수 있겠죠.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일 이런 날짜들 기억하셔야 되고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행규칙 제11조 부대 명칭입니다. 예비군 부대의 명칭은 지형 예비군에는 해당 부대 설치 단위로 행정구역의 명칭을, 그 다음에 직장 예비군에는 해당 직장의 명칭을 붙입니다. 자, 그 다음 시행규칙 제9조 편성 현황 보고입니다. 요거 가지고 사항의 문제로 자주 등장해요. 네. 자, 1항 직장 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은 다음 각호 구분에 따라 예비군 편성 현황 등을 직장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야 됩니다. 1호 직장 예비군 부대를 새로 편성한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예비군 편성 현황과 그 다음에 예비군 편성 명부를 작성해서 편성을 완료한 날부터 며칠? 3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자, 여기 요거는 예비군 편성 명부입니다. 예. 아까 앞장에 나와 있는 거는 저희가 이렇게 저 예비군 부대를 편성을 하겠습니다라고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그 대상자 연명부를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새로 이제 편성을 했잖아요. 했으니까 그 편성되어 있는 예비군 편성 명부를 3일 이내에 제출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새로 편성할 때 그 다음에 2호는 뭐냐면 분기별로 정기보고죠. 분기별로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서식에 따른 예비군 편성 현황을 작성해서 해당 분기 말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며칠? 3일까지 제출합니다. 그래서 새로 편성할 때하고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보고하는 거 구별하셔야 됩니다. 됐죠? 네. 다음 2항 지방명무청장은 매 분기 말일 기준으로 별지 서식에 따라 관할 예비군의 편성 현황입니다. 편성 현황 종합 및 작성하여 해당 분기의 다음 달 며칠? 20일까지 누구에게? 병무청장, 각군 참모총장 및 수행군 부대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해야 됩니다. 다음 달 20일입니다. 이 코드 있습니다. 병각수. 병각수에게 보고 또는 통보해야 됩니다. 됐죠? 직장장이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할 때는 해당 분기 단위로 하는데 분기 말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3일까지 제출하잖아요. 맞죠? 제출하면은 그걸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분기 단위로 매 분기 말일 기준으로 해서 다음 달 20일이 되는 겁니다. 됐죠? 예. 네. 어이구, 왜 이래. 20일. 요걸로 상황형으로 많이 출제가 돼요. 상황형으로 나오면 또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개념 정립을, 교통 정립을 잘 하셔갖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또 많이 풀어봐야 돼요. 네, 그래야지 안 틀릴 겁니다. 누구에게? 병각수에게. 자, 그리고 편성 현황입니다. 편성 현황.
자, 사망. 지방면무청장은 매년 2월 말일 기준으로 별지서식에 따라 예비군 편성 현황이 아니고 뭐죠? 자원 현황입니다. 자원 현황을 작성해서 며칠? 3월 20일까지 병무청장, 각군 참모총장 및 수행군 부대장, 병각수 똑같습니다. 병각수에게 보고 또는 통보해야 됩니다. 자, 편성 현황과 이렇게 두 개 나오잖아요. 헷갈리면 안 되죠. 자, 이것도 아까 설조 편동할 때 설명드렸던 거를 잘 개념을 갖고 있으면 안 헷갈려요. 자, 편성 현황은 수시로 바뀝니다. 맞잖아요. 직장 예비군 부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퇴직도 계속 나올 거고 전출도 나올 거고 맞죠? 네. 그래서 편성 현황은 우리가 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1년은 그 단위로 봤을 때 계속 변동상이 있습니다. 근데 예비군 자원 현황은 아까 우리 예비군 자원은 뭐다? 한번 설명, 조직 대상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죠? 평상시에 조직 대상. 그 현황이거든요. 요거는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는 요 1년 단위로 보고하는 거고 편성 현황은 분기 단위로 현황을 최신화해서 보고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헷갈리지가 않아요. 됐죠? 예. 자, 다시 한번 볼게요. 2항 편성 현황이잖아요. 매 분기 말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직장장이 지병장한테 보고할 때는 매 분기 말일 기준으로 해서 다음 달 3일 이내고 그걸 받은 지병장은 병각수에게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달 20일 분기 단위로 보고하는 거죠. 근데 자원 현황은 2월 말일 기준으로 자원이 딱 최신화, 그 현황을 최신화해서 3월 20일까지 누구에게? 병각수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이잖아요. 그렇게 차이를 주시면 돼요. 그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차이가 아니고. 됐죠? 자, 4항. 병무청장은 주어 조심하셔야 되겠죠? 요렇게 가는 겁니다. 요렇게. 병각수의 병무청장. 2항 및 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2항이 뭐였죠? 편성 현황이고 3항이 자원 현황이죠. 두 개를 다 받았을 때는 1을 종합해서 예비군 편성 현황은 뭐라고 되어 있죠? 그달 말일까지. 여기서 말하는 그달은 분기 말일이 속하는 해당 분기 말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까지. 그 다음에 예비군 자원 현황은 언제? 아까 3월 20일까지 보고를 받았잖아요. 병무청장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거를 종합해서 3월 31일까지 누구에게?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편성과 자원 현황 이것도 구별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보고하는 어떤 주기 그런 것들도 잘 개념을 갖고 계셔야지만 상황형으로 나와도 잘 풀 수 있습니다. 근데 개념을 갖고 있어도 문제를 안 풀어보면은 틀려요. 무조건 틀리게 돼 있어요. 상황형은. 그래서 그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PPT 문제 많잖아요. 많이 접해봐야 됩니다. 접해야지만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항 예비군 중대장 가로 독립소대의 소대장 및 독립분대의 분대장까지 다 포함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비군 중대장은 독립소대, 독립분대의 분대장 포함합니다. 은 별지 서식에 따라 소속 예비군 대원 명부입니다. 대원 명부를 작성해서 편성 명부 아닙니다. 대원 명부를 작성해서 매 연도의 훈련 시작 20일 전 날짜 또 기억하셔야 되겠죠? 까지 누구에게? 수행무대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비군 대원 명부 그냥
훈련을 받아야 되는 명부, 그거가 비슷한 거구나. 편성 명부, 자, 편성 명부, 편성 명부하고 대원 명부는 좀 다르다고 보셔야 돼요. 편성 명부는 훈련 대상이 아닌 사람들도 다 섞여 있거든요. 예비역 병하면 8년차까지잖아요. 8년차 이상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간부를 생각해 봅시다. 자, 8년차까지 편성이잖아요. 근데 우리 훈련은 6년차까지가 훈련 대상이거든요. 네. 그거하고 이렇게 빗대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예비역 대원 명부를 작성해서 훈련 시작 20일 전까지 보내잖아요. 훈련 받아야 되는 뭐 그런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네. 뭐 구구절절 6년차, 8년차 이거 얘기했는데 이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이거는 저기 교육을 훈련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제가 갖고 와서 설명을 드렸는데 대원 명부는 편성 명부하고는 다른 거다. 그냥 대원 명부 그러면 훈련 받아야 되는 명부 뭐 그렇게 예 접목해 갖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중요한 거는 요거 날짜. 됐죠? 자, 그 다음 페이지 잠시만요. 이 페이지까지 보고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여기까지 보고 좀 쉽게요. 자, 시행령 제9조 직장예비군의 해체 등입니다. 해체 등 1항 법 제3조의 2 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억 안 나시겠지만 법 제3조의 9항이 뭐였냐면은 나도 기억이 안 나. 잠깐만요. 네. 뭐였냐면은 관할 지병장은 직장 예비군이 그 편성 기준을 위반해서 운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장의 장에게 직장 예비군을 해체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는 문장이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을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1호부터 3호까지 풀어놨습니다. 네, 여기 써있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1호 해당 직장예비군의 예비군 자원이 5조 제5항에 따른 편성 기준에 부족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꿔치기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자, 5조 5항에 따른 편성 기준이 뭐냐면 아까 그거 기억나시죠? 여단은 뭐 7,201명 이상, 대대급은 뭐 401명에서 1,600명 이상 이하 뭐 그거 기억나시죠? 네, 그 기준에 부족한 기간이 몇 년? 1년 이상이 되면은 해체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호 5조 10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예비군 부대 지휘관을 몇 개월? 6개월입니다. 6개월 이상 임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입니다. 됐죠? 6개월 기억하셔야 되고 3호 31조에 따른 정기감사. 뒤에 이제 정기감사에 대한 조항을 또 공부할 거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건데 정기감사에서 최근 5년간 3회 이상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번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면 3년간 2회 이상 이렇게 나왔거든요. 69에 나왔던 요 문장 그대로 나왔던 것 같아요. 3년간 2회 이상 아닙니다. 5년간 3회 이상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 지병장은 직장장에게 해체를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예. 자, 그 다음에 2항 직장예비군을 편성한 직장의 장은 예비군 자원이 5조 5항에 따른 편성 기준을 초과하거나 부족한 기간이 1년 이상 계속된 경우에는 해당 직장예비군을 편성 기준에 맞는 부대로 조정하거나 해체할 것을 누구에게? 관할 지방명무청장에게 신청하는 겁니다. 직장장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조정은 초과도 해당이 되고 부족한 경우에도 해당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중대급에서 소대급으로 뭐 맞죠? 초과됐으면은 반대로 뭐 중대에서 대대급으로 조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해체는 부족만 연결이 되겠죠? 예. 자, 3항 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지방명무청장은 수행군 부대장과 협의를 거쳐서 해당 직장장에게 부대를 조정하거나 직장예비군 해체를 명령하게 됩니다. 지병장이 그 신청을 받으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수행군 부대장과 협의를 거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항 수행군 부대장은 직장예비군 부대가 방금
공부했던 1항 1호부터 3호까지 1년 이상, 6개월 이상, 최근 5년간 3회 이상 그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면무청장에게 직장 예비군의 해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됐죠? 결국에는 여기 써있다시피 수행본부대장이 요구할 수 있는, 해체를 요구할 수 있는 건 4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말했던 1호부터 3호까지가 있고요. 아까 전에 그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다. 소대급, 분대급 운영 실적이 부족한 경우, 그거까지 포함하면 4가지가 되는 거죠. 됐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시행령 제6조부터는 좀 쉬셨다가